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하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적입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은 이렇게 그 순환매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는 사실 제일 핫했던 거는 원전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SMR이 40% 올랐잖아요, 하루 만에. 네네. 와, 빅테크들이 계속 이렇게 전력 확보로 원전을 선택을 하면서 원전주들이 상당히 좀 뜨거워서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시작으로 원전주들 핫했다가 또 바이오로 갑자기 좀 수급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았다가 네. 또 한미반도체 실적 때문에 반도체로 쏠렸다가 도로 조금 나가는 타다가 TSMC 실적 때문에 다시 반도체로 좀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아니 좋으면은 그냥 올라야지 저쪽에서 돈 빼가지고 이쪽 사고 이쪽에서 돈 빼가지고 저쪽 사고 자꾸 이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에 약간 갇힌 것 같습니다. 지수상으로도 오늘 그냥 보합이에요.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게 해외 쪽에서 이슈가 나와야 움직이지 국내 이슈로는 못 움직인다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무슨 수치를 발표해도 의미가 없고요. 해외 쪽에서 증명이 돼야 그게 이렇게 오히려 피드백이 되면서 그걸 인정받는 아주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사실 뭐 한미반도체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잖아요. 네. 굉장히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한 3% 정도 오른 상태로 안정화되다가 오후에 한 3시 넘어서 TSMC 실적 발표하니까 그제서야 추가로 더 오르고, 네. TSMC가 가이던스 또 멋지게 얘기하니까 또 추가로 또 오르고. 네. 네, 한미반도체가 자기 실적을 가지고는 시장에서 잘 반영을 안 해주다가 TSMC가 실적 발표하니까 그걸 또 제대로 반영해주네요. 네.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의 현실이죠, 뭐.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반도체 먼저 이야기할까요? 근데 반도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싫어하셔가지고. 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 2609포인트예요. 0.04% 마이너스. 코스닥은 0.1% 마이너스. 오늘 사실 지수상으로는 아시아 증시 다 비슷합니다. 대만도 0.2% 정도 상승했고 일본은 0.7% 하락했습니다. 이 두 시장은 사실 TSMC 실적에 영향을 좀 못 받았다고 봐야겠죠. 네. 3시에 장이 끝나니까 TSMC가 3시에 실적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홍콩, 항생 마찬가지로 소폭 마이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70원을 가까이 가고 있어요. 1368원 정도. 네,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를 코스피에서 4천억 가까이 했고요. 네. 삼성전자는 2,700억 순매도 했습니다. 27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특이했던 건 기아와 현대차도 각각 네. 700억 정도씩 매도하면서 오늘 완성차 업체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네.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매도 거기에 두 군데 집중됐죠. 네,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120억 샀어요. 특이하게 삼성 보통주는 팔고 우선주는 삽니다. 뭐 하이닉스는 1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기계 섹터가 제일 좋았습니다. 원전 그 관련주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8.7%나 강세를 보였고, 여기에 한미반도체도 7% 상승해서 같은 업종에 있습니다. 네. 뭐 한신기계, 뭐 전진 건설 로봇, STX 엔진, 현대마린 엔진, 두산 로보틱스, 뭐 LIG 넥스원까지 이런 종목들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건설주 중에선 DLENC가 오늘 7%나 올랐어요. 상당히 좀 건설주가 웬일이지 싶었는데 원전 관련 회사에 그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 옛날에 회사와 했죠. 아마존이 이제 협업을 한다 소식 때문에 DLNC가 7%또 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리고 뭐 GS건설도 3%, 대우건설도 2% 정도 상승을 해서 건설주 전반적으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유통 섹터는 이마트가 4%대 상승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기대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마트 반등 리포트를 봐도 별로 좀 감흥이 없어요. 뭐 해봤자 얼마나 반등하겠니. 그 네. 쿠팡이 지금 이마트는- 매출 성장률이 엄청나더라고요. 쿠팡이 이마트는 부동산 기업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탈피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팔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자산 팔고 부동산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다시 예전 전략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좋은 위치. 그 부동산을 파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팔아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마트의 예를 들면 경영진이라고 하면 쿠팡의 존재가 정말 제 발을 묶어놓은 느낌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참 쿠팡이 무섭습니다. 이제는 또 거기 알리바바까지 왔잖아. 쿠팡도 이제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만났죠. 네. 이 유통업체는 끝도 없어 경쟁이. 예. 네, 정말 피말리는 경쟁이 좀 펼쳐지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일진전기가 16% 급등했습니다. 오늘 전력기기주들 대부분 네. 상승을 했는데 일진전기가 독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가온전선 6%, 대원전선 4%대, 대한전선, 현대일렉트릭 다 2, 3%씩 상승을 했고 이수페타시스도 5%대 상승을 했고 하이닉스도 3.8% 급등했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보리형, 셀트리온,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동안 좀 좋아서 오늘은 3% 내외로 다 같이 하락을 했고 보험 섹터도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나손보가 6%대, 동양생명과 같이 6%대 하락을 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한 1, 2% 내외 하락을 했는데 금감원에서 오늘 보험사 지급 여력 비율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전분기 대비해서 건전성이 좀 많이 악화된 지표가 나온 게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다른 영향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식료 섹터도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뭐 빙그레, 롯데웰푸드, 제일제당, 대한제당, 동원 F&B, 삼양식품, 롯데칠성 등등 다 2에서 4% 정도씩 하락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어제 사실 유튜브에 이렇게 알림 뜬 것들 보니까 트럼프 관련된 콘텐츠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부 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폴리마켓 같은 이제 베팅 사이트 네, 이런 데서 트럼프가 완전한 우세로 지금 자리를 잡아갔다 네. 뭐 이런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뭐 폴리마켓에선 트럼프 58%, 프리딕티드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54%로 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이제 베팅 기반의 이런 실제 돈을 걸고 하는 이런 사이트들은 사람들이 그냥 인기 투표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진심을 담아서 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더 배제하고 정말 누가 될 건지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그런가 하여튼 이쪽에서는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트럼프 우세로 좀 기울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도 뭐 방산, 인프라, 뭐 비트코인 이런 트럼프 수혜를 받는 이런 섹터들이 좀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것 같고요. 신재생 쪽은 좀 하락하는 종목도 돋보입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방산주들은 끊임없이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 2에서 4%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되면 한국 방산업체는 안 좋죠. 방위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주한미군 방위비를 뭐 또 올려달라고 할 텐데 그 올려주는 만큼 한국 그 국방부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방산 쪽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은 조금 깎이니까 수출은 좋은데 수출은 계속 좋을 수도 있는데 이쪽은 좀 안 좋죠. 그렇죠. 뭐 네. 사실 뭐 국방부에서 방산업체들한테 이제 매출 수주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이때까지 그 밸류에이션이 멀티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해외로 뚫리면서 늘어났으니까 네. 사실 뭐 국방부의 역할이 조금 감소한 거는 시장에서는 아직 그것보다는 수출로 뻗어나가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아니 지금은 그런데 이게 숫자가 나오면은 확실히 꺾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숫자가 많이 빠질 겁니다.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게 좀 그럼요. 빠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렇지만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주판을 튕겨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국내 수급이 줄 거라고는 생각은 없이 해외가 늘어나니까 좋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네. 네. 근데 반면에 또 트럼프가 되면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전쟁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오면서 근데 러시아하고는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는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상황이 바뀌죠. 이 방사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지금은 좋게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IEA에서 전기 수요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의 전기 수요가 2배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전기 수요는 계속 이런 좋은 발표들을 했는데 세계 에너지 전망 2024란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전기 수요 추정치를 작년 대비 6%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올해 들어서 더 빠르게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네. 전망으로 바뀌고 있고 이 새로운 수요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정도의 수요 증가냐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에 한 개씩 계속 일본이 한 개씩 더 생기는 이런 정도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빅테크들도 원전적으로 좀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얼마 전에 이제 원전 투자 뭐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존도 엑스에너지하고 5억 달러 규모로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엑스에너지는 DLNC도 2천만 불 투자를 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500만 불 전환사채격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AWS도 도미니언 에너지하고 SMR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 체결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 SMR이라는 건 사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29년도쯤부터 아마 본격화 될 기술인데 벌써 굉장히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고
거의 낙점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게 AI가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딴 데로. 그러니까는 그 빅테크들이 전력에 신경을 쓰겠다는 건 서버 운영할 때 지금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든다는 걸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수요를 감당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회사들이 뭐 1년 놓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뭐 TSMC에서 조금 이따 다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원전이라든가 전력 관련된 인프라 투자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성향이 정말 좀 엿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그 뭐 종목 이슈인데 카페24가 오늘 8.7% 하락을 네. 했습니다. 장중에는 뭐 10% 넘게 빠졌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 한 18% 하락을 했었거든요. 오늘 네네. 하락 제외하고도. 근데 유튜브 쇼핑 기대감에 25년도 기준 PER이 30배 이상 멀티플을 높게 좀 받았었는데 단기간에 실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마 하락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1분기에 22억, 2분기에 69억으로 좀 빠르게 늘어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는 건가 싶었는데 3분기에는 한 40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추정치를 했는데 컨센 44억보다 조금 하회한 수치를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유튜브하고 유튜브 쇼핑과 결합해서 앞으로 이제 엄청난 거래액 증가를 기대를 했었는데 3분기에 2분기보다 감소하네. 그리고 4분기도 별로 이렇게 컨센이 높지 않은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과한 것 같아요. 단기 하락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근데 이제 한국하고 이게 중국하고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은데 중국은 왕홍이라는 애들이 맨날 물건 팔잖아.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저기 온라인 그 강사 하시던 분들 그 일자리 없어지니까 쇼핑 호스트로 나섰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홈쇼핑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한다는 그런 것들은 본 적 많으세요? 난 본 적이 별로 없어. 저도 이제 뭐 유튜브를 이렇게 다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계속 제품 소개 이런 게 뜨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아직. 근데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이때까지. 그냥 뭐 꼭 그 컨텐츠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이런 거는 뭐 사고 싶을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대부분 유튜버들이 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냥 뭐 그냥 의류 같은 거, 네. 뭐 주방용품 갑자기 이런 거. 그러니까 조금 뜬금없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렇지. 이쪽으로 연결이 잘 안 되나 싶기도 하네요. 우리가 마치 각도기 된장 이렇게 팔면 팔리겠어? 구수합니다. 그렇죠. 조금 이제 컨텐츠와 상관관계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일단 민망해서 그런 걸 잘 못할 것 같아. 아니 이게 중국 애들은 약간 상업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그 상업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좀 적나라하게 하는데 한국은 그런 거 하면 좀 점잖지 못하다 뭐 이런 느낌 좀 있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홈쇼핑은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그걸 지향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각도기의 된장이에요 막 이래. 난 못할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뭐 당장 이게 유튜브와 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중에 그렇죠. 좀 더 퍼포먼스가 올라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외국에서는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서서히 물이 들어오긴 하겠죠. 네. 네, 그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에는 이제 새로운 주가 재료가 없다면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인앱 형태의 전용 스토어 구축 또는 이제 거래액 폭발적 성장 등의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회사 코멘트를 감안해서 3분기 거래액 성장률 가정을 10%로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회사 코멘트를 감안했다는 거는 회사 측이 또 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고 거래액 성장률이 10% 정도다? 조금 초기의 성장률로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런 수치였던 것 같아서 이런 것들로 인한 좀 실망 매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하이브가 7%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시장 자체는 거의 또 보합이었는데 네. 막 급등한 것도 있고 막 급락한 것도 있고 막 엄청 다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엔터가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어요. 네, 뭐 하이브가 7% 올랐고 SMYG는 한 2%대, JYP도 한 1% 가까이 좀 더 상승을 했는데 뭐 한투에서 오늘 이제 하이브의 3분기 영업이익은 512억으로 컨센 대비해서 13% 하회할 전망이지만 4분기부터는 다시 영업이익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제 4분기부터는 조금 실적 반등을 기대해서 이게 조금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세븐틴, 뭐 TXT, BTS, 진, 투어스, 아일릿 이런 아이돌들이 이제 음반 발매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위버스가 수익화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멤버십이 4분기에 시작을 하고 유료 메신저 기능인 위버스 DM이
이익도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이 위버스 DM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말고 다른 네, 외부 딴 소속 데도 아티스트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네, 두 군데로 나누죠. 버블과 위버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채팅방이. 그래서 의견은 뭐 앞으로 그 어드워 이슈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게 좀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다면 나중에 이익 올라올 걸 생각하면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네. 근데 뭐 팬들은 막 이 팬들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또 그런 불만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작년부터 이제 중국에서 앨범 판매가 꺾이면서 투심이 좀 네. 많이 사그라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공백을 다른 걸로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중국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공연이 또 안 되니까 중국에서 그런 게 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TSMC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출은 원화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32조 원 정도 나왔고요. 순이익은 15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40% 늘어났고 전 분기 대비 13%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54% 늘어났고 전 분기 대비 31%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57.8%. 가이던스 지난번에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정도 범위로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그 가이던스 상단이 55.5였거든요. 네, 그 상단을 뚫고 57.8이 나왔습니다. 그 영업이익률도 47.5였는데 가이던스 상단이 44.5였는데 한 3% 포인트나 상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은 이제 컨센과 가이던스 모두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연이어서 이제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좋게 놀랍게 나왔어요. 이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반도체주들이 한 차례 이렇게 주가 상승이 이어진 것 같은데 4분기 매출액은 261억 달러에서 269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고 한 전분기 대비 11에서 14.5% 정도 추가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13% 늘었거든요. 근데 추가로 다음 분기에 14.5%가 상당 기준으로는 더 늘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매출액 성장이 정말 빠르게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추가로 매출액도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데 마진은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57.8%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이던스 상단이 59%입니다. 이 수치가 유지가 되는 것도 상당히 좀 신기하네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48.5였습니다. 3분기가 47.5였으니까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 4분기에. 그러니까 매출액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이익은 더 좋아지니까 영업이익은 또 얼마나 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CEO 했던 얘기를 보면 이제 자본 24년도에 총 자본 지출은 300억 달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은 40조 이상 붙는다고 얘기를 했고 매우 강력한 AI 관련 수요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4년도 매출의 그 3배 이상을 25년도 그러니까 AI 서버 프로세서의 비중이 10% 중반이다라고 얘기하고 과거에 비해서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가 AI 관련 기업들이 우리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넓고 깊은 수준의 AI 기업과의 소통과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유행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올해 분위기는 모바일 쪽이 부진했지만 우리 이 모바일 PC가 부진했지만 AI 쪽이 증가를 하면서 커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수요가 미친 듯이 많고 수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게 이야기했네요. 한마디로 뭐라 했냐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AI 쪽은. 네, 그래서 처음에 딱 3분기 실적 발표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수치를 발표를 했을 때 그때도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한국 시장에서 많이 올랐는데 올랐다가 좀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 힘을 잃었는데 사실 말도 안 됐지. 그 한비반도체 실적 보고 실적이 전분기 대비 2배 올랐고요. 거의 2배. 550억인가에서 990억으로 바뀌었으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올랐고 그 550억인가 그 전은 280억이었어요. 영업 그 전은 100 얼마였고 그 전은 아예 숫자가 미미했어.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금 더블씩 나고 있는 거 거의 막 40, 그러니까 8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 엔비디아하고 똑같아요. 근데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 주가 고공행진이었으면 옛날에 20만 원대였으면 내가 이해가 돼. 그건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근데 안 오르더라고. 와, 이건 진짜 야 이렇게 실적 내보다 안 오르니 되게 신기하다 막 이랬는데 이 TSMC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 TSMC의 마진이 사실 엄청 높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마진이냐. 사실 삼성전자하고 이런 비교 한국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한번 비교해서 그냥 제가 한번 써본 거거든요. 네. 매출액이 삼성전자가 2배 이상으로 높아요. 거의 80조. TSMC가 32조밖에 안 되는데 이번 3분기가 영업이익은 삼성이 9조 했는데 TSMC가 2배 좀 안 되게 15조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거의 뭐 50%에 육박하고 삼성전자는 11%. 물론 이제 삼성도 파운드리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도 1,300조 원이 말이 되나요? 한 22배 정도 되네. 22배. 네, 사실 한국 기업은 매출액 1년 매출액 정도가 한 시가총액 정도 형성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해외는 매출액보다 막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기업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멀티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이렇게 좋은 사실 이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지금 선단공정 쪽은 엄청난 꽃밭이잖아요. 먹을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걸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TSMC의 몫을 조금만 더 가져갔으면.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삼성전자 준비 잘했죠. 뭐 저기 그 EUV 장비도 들여놓고 게이트 올라운드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그 모든 시도와 모든 의도와 중간중간 발표는 다 맞았어요. 딱 하나 손님이 없었을 뿐입니다. 시장 모든 게 잘 맞았어요. 이게 지금 그 원래 처음 계획했던 대로만 됐으면은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양분을 하면서 AI 시장을 양분을 하면서 엄청나게 될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오늘 했던 얘기 중에 또 눈에 저는 확 띄는 게 뭐냐면 그 이나노라고 표현하는 N2 수요가 엄청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수요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하면서 N3보다 더 많은 용량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3나노였잖아. 이거 잘했으면 노다지였어 이거 지금. 최근에 삼성도 이나노에서 이제 리벨리온이라는 AI 스타트업의 제품 이제 수주를 이제 협업을 한다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고객사가 하나씩 들어오려고 하나라는 딱 그 기점이긴 해요. 물론 3나노에서 성과를 제대로 못 보여줘서 갑자기 2나노 잘할 수 있을까? HBM3E 못했는데 갑자기 4에서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약간 연관돼서 조금 비관적으로 조금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는 잘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좀 상당히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이게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고 준비가 조금 미진해서 이 엄청난 기회를 좀 놓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긴 합니다. 준비를 하긴 했지. 미진했죠. 아니야, 준비 열심히 해서 돈은 갖다 다 때려 박았잖아. 넣을 만큼 넣었다고. 이 정도는 넣었으면 됐지. 결과가 안 나온 거야. 그 과정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사실 TSMC에 묻혔지만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2,080억 나왔고 컨센이 1,900억이었으니까 조금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컨센이 800억이었는데 993억, 거의 1,0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상당히 많이 상회를 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분기에 45%였거든요. 3분기에는 47%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TSMC의 영업이익률 47.5%와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꽃밭이 엄청난 꽃밭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 엄청나게 높은 50%의 영업이익률들을 가져가고 있죠. 네. 엔비디아 마찬가지고 TSMC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 네. 40%대의 엄청난 높은 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도 성장을 한 거 보면은 2분기에 1,200억 나왔거든요. 3분기에 2,080억 나왔으니까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매출이 성장을 했어요. 네. 게다가 마진도 더 좋아졌으니까 네.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내년 말쯤에는 HBM TC 본더 전용 공장도 완공을 추가로 해서 캐파를 또 늘린다고 하고요. 곽동신 부회장 인터뷰 내용이 또 있었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영국에 못 하나가 없어서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못이 하나가 없어서 이 못이 없어서 말 발굽을 사용을 못하고 말 발굽을 사용을 못하니까 전쟁에서 졌다 이런 내용인데 그 정말 핵심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큰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TC 본더가 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못처럼 이 HBM의 핵심 공정 장비가 바로 TC 본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언급도 했어요. ASMPT는 중국에서 장비를 생산해서 조립 품질과 장비 성능이 상당히 뒤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ASMPT랑 한화정밀기계랑 한미반도체랑 이 경쟁 관계로 알려졌고, 한미반도체가 이 독점 구조가 이 탈피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멀티플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좀 코멘트를 했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가 한 7%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못 하나 없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하고 왜 했지 하고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 들어가고 한 얘기 같다. 너들 못 없잖아. 아, 못 없으면 전쟁에서 질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TC 분도가 못 갔다라는 개념인 거잖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못을 안 써서 그래. 생각 좀 해봐. 이런 것처럼 들리네. 네. 그것도 사실 좀 논란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왜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썼을까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그 직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존심 때문이다라는 언급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존심 때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 내부자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그럴 가능성도 진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삼성이 자존심 찾을 때는 아니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요. 자존심 찾지 않아요. 지금 이 추세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머릿속에 정리를 다 했어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IT 시장하고 AI 가속기 시장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이해하기가 쉬워. AI 가속기 시장은 새로 생긴 시장이야. 그냥 어너더 시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탁탁 맞아 돌아가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입한 자는 50%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향유하지만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 세력들은 기존 시장에 머물러 있는 거라서 기존 시장의 사이클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그렇죠. 엔비디아와 TSMC와 한미반도체는 여기에 들어왔고, 그렇죠. 하이닉스도 오른발은 들어왔는데 아직 왼발은 저쪽에 걸쳐져 있잖아요. 근데 다 들어왔다고 봐야지. 삼성전자는 아직 두 발 다 저쪽에 있고. 두 발 다 저쪽에 있고 하이닉스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저쪽에 이제 잔재가 남아 있을 뿐이고. 근데 이제 얼마나 들어왔느냐, 아직 남아 있는데 얼마나 이쪽으로 들어왔는지는 이번에 실적 발표 때 그렇죠. 그걸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TSMC CEO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코어스 캐파가 24년, 25년 각각 2배씩 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2배 는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까지도 26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24년, 25년이네. 네. 예, 각각. 그러니까 진짜 수요가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어제 저녁부터 좀 재밌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한미반도체 간의 이 보도가 자꾸 엇갈리게 계속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오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11%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 MTN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하나 정밀기계가 지금 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하이닉스한테 이제 탈락을 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4시 좀 넘어서 나와서 시간은 시장에서는 요거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정밀기계 시간에 하한가 가고 한미반도체 시간에 상한가가 갔거든요. 네네.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한미반도체가 계속 기존처럼 독과점 구조를 이어나가서 뭐 앞으로 경쟁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하나정밀기계는 포기하고 ASMPT로 눈길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콜테스트엔 수개월 걸릴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연이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하나정밀기계에서 해당 반박문을 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뭐 테스트 장비는 납품해서 테스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낙폭이 조금 줄었고요. 한미반도체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뭐 그래도 오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마이너스 6% 정도로 장중에서 있었는데 갈수록 조금 하락폭이 커지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 인더스트리얼즈는 최근에 많이 좀 급등을 했어요. 상장한 이후로.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확정된 이슈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의 매도 매물은 이 정도는 나왔던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사실 이 보도 내용만 보면 하나정밀기계가 뭐 실제 탈락했다고 해도 ASMPT가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그 곽돈신 부회장이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ASMPT가 훨씬 더 이 수율이나 이 품질이 부족하다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짜 독주 체제가 오래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나라 얘기는 안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는 왜 했을까? 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네. 네.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네,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중국에도 팔아먹어야 될 텐데.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출산 관련한 휴가 때문에 네. 다음 주엔 자리를 비워서 극도희님이 다음 주엔 좀 재미 겁니다. 없겠네. 네. 네, 재미없어. 재밌게 해주시죠. 어떻게 춤을 출까? 네. 네, 그래서 저는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